그래서 한참 저를 어쩌다 농부라고 소비하게 됐는데 결국에 이제 쫓겨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일반 이제 평지들은 농사를 짓기 좋은 조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저수지의 물을 이제 물이 필요할 때 내려보내주는 이게 딱 기계에 맞춰져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국가가 중심이 돼서 그런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부들이 주로 거기는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죠. 그런 측면에서 저가 농사 짓는 방식에서 보면 이렇게 좀 뭐 작은 단위로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농사 짓기가 더 편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이 남아있을 곳이 결국은 이런 숲속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여기가 멧돼지농이잖아요. 멧돼지농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멧돼지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농사 짓다 보니까 멧돼지 나타나면 이렇게 논에 한번 뒹구기도 해요. 와가지고. 근데 이제 종류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어디를 이 멧돼지들이 밟을 줄을 모르니까 어느 종자들을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양하게 심는 기보다는 어느 한 품종을 좀 중심적으로 심어서 거기서 70%의 수확을 좀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해서 여기는 멧돼지 차를 이제 주로 심고 있어요. 그래서 멧돼지 논에 멧돼지 차.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재밌잖아요. 이거 멧돼지 논에서 길렀던 멧돼지 차례예요. 호미 농장은 이제 우리가 상업적인 농사가 아니고 약간 이제 각자 직업을 가지고 일요일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보자. 그래서 농부들한테 가장 가까운 밭인 호미를 넣어서 이름을 짓자 해서 호미 농장이라고 짓게 됐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광주 토종학교 이런 이름으로 지금 이제 토종 씨앗을 가지고 전통 농사법에 따라서 농사를 1년 동안 같이 지어보는 1년에 한 36회 정도 매주 만나서 농사 짓고 공부하고 같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같이 밥을 해서 먹고, 그래서 말 그대로 씨앗에서 밥상까지 일을 한번 구현을 해보고 공부를 하자. 분홍 바탕의 눈벌개 감자예요. 얘는 왜 속자주 감자냐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자주, 그냥 자주 감자를 하지 않고 속자주 감자라고 하는 그 테이스팅을 위해서 그 입안을 좀 헹구시고. 아이스크림 같아. 꽃도 이쁜데 맛꽃이. 봉화 뻘건 감자가 참 맛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표.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서 뭐 수미 감자라고 이렇게 한 종류밖에 못 보는데 여기서는 한 10종류 이상의 감자를 같이 심고, 또 그 감자들은 꽃도 색깔이 다르고 이파리도 모양이 다르고 요리를 해서 같이 테이스팅을 해보면 또 맛도 다양하고, 그래서 다양하다고 하는 것에 뭔가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녹두는 우리가 그 어떤 뭔가 뭐 이렇게 뭐 중독이 됐거나 이랬을 때 약으로 그런 거를 해독하는, 걸렸을 때. 예, 녹두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해독제예요, 해독제. 오이나 수박이나 뭐 참외나 이런 씨앗들은 전부 그 씨앗 겉에가 이렇게 미끌등하게 그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그 채종을 할 때 바로 씻으면 그 젤 상태가 안 벗겨지니까 채종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받아놨다가 일주일 정도 놔둬요. 대부분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단작, 기계에 의존한 이런 상업농이잖아요. 상업농은 토종 씨앗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있고 또 생계형 농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는 농사 작물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종 씨앗을 지키는 분들은 농촌에서는 자급자족하는 소농이나 또는 텃밭을 일구는 그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씨앗을 지키는 씨갑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에서 도시 농부들은 이게 전업적인 농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종 씨앗을 지키기에 좀 더 어울려요. 이제 토종쌀들이 야생성들이 좀 더 살아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얘네들 이제 그 기후에 적응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들이 있거든요. 이제 토종벼들이 거의 이제 일제시대 이후로 계속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한 450여 종이 유전자원센터 냉동고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냉동고에 들어있다가 갑자기 100년 후든 50년 후든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예를 들면 100년 전의 기후와 50년 전의 기후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현지에서 계속 심어줘야 얘네들이 적응을 하면서 변화에 맞춰서 간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벼들도 계속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문중 땅이었어요. 최소한 100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그 농사 지어왔던 문중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2020년에 그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사유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여기에서 같이 토종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매주 만났던 이 그 비밀의 숲 같은 이 공간을 버리고 이제 멀리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운명에 지금 현재 놓여 있고요. 어찌 보면 농사를 전업으로 짓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에 있는 어떤 도시 텃밭 또는 도시 농업공원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또 의미가 있을 텐데, 여기 주변에 보면 이제 여기 풍암 저수지 옆에 보면 많은 프랑카드가 붙어 있어요. 여기서 경작을 하면 안 된다. 경작을 하면 벌금을 물리겠다. 경작을 하는 사람들을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겠다. 이런. 그래서 도시에서 농은 점차로 변두리로 밀려나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도시 농부를 않고 도시 출몰 농부? 그렇게 좀 표현을 바꿨어요. 도시에서 사실 환영받지를 못해요. 농부가 하는 어떤 삶들에 대해서. 도시농업이네 뭐네 해가지고 공간들을 만들지만 그런 공간들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또 뺏기더라고요. 흙이 있어서 그 흙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하는 공간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뭐 시멘트 깔든 아스팔트 깔든 그래서 건물을 지어 올려버리든. 내가 농부라는 사람으로 도시에 나타나는 거는 도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겠다. 멧돼지가 갑자기요 그 도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딱 직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한 거죠. 도시에 출몰하는 농부라고. 멧돼지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기 이렇게 고압성이 돼 있는데 지금 고장나서 안 되는데 이게 멧돼지들이 도시에 왜 나타나냐. 이게 자기 서식처들 다 잃고 결국은 뭔가 이렇게 먹이를 찾아서 내려오는 과정이기도 한 거잖아요. 저들도 여기가 하나 이제 최후의 어떻게 보면 먹이터더라고요. 멧돼지뿐만 아니라 뭐 고라니, 그 다음에 뭐 쥐들, 들쥐들, 그 다음에 실제 뭐 논 안에 들여다보면 잠자리 온갖 그 물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측면에서 농약도 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농약 치면 얘네들이 또 다 죽어. 이렇게 쫓겨내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그 측면에서 여기는 하나의 여러 생명들이 공유해서 뭔가 자기 존재를 먹여 살리는 하나의 공간이다. 다양한 소농들이 그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그 조금만 자기 땅들을 지켜가는 과정으로 이 작은 정미소는 그런 작은 농부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제 곡물 농사를 지으면 이제 쌀은 덜 그러지만 그 수수나 잡곡류들은 진짜 어디서 이렇게 해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좀 더 생태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다양한 잡곡들을 농사 짓고 싶어 하지만 실제 한두 해 지어보고 이걸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네? 그리고 많이들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잡곡류들도 소량이지만 해서 자기가 뭐 판매는 안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생산한 건 자기가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를 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컸습니다. 옥수수를 띄엄띄엄 하나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 저기다 하나 심고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으면 수정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옥수수 우리가 까보면 이렇게 이빨이 군데군데 빠진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수정이 안 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옥수수 수염 하나가 옥수수 알 하나예요. 그 순천에 수집된 석배기 옥수수라고 있어요. 보성에서 농사 짓고 있는 분한테 이제 좀 씨앗을 좀 달라 그랬더니 원래 씨앗을 나눌 때 많이 주진 않거든요. 많이 주면 10알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이
한테 조르고 졸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밥도 사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30알 정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석배기 옥수수를 작년에 한 몇천 알로 불려서 이제 광주에 정말 다양한 곳에다가 씨앗 나눔을 했었고요. 점차로 토종 작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고 있는 분들이 조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토종학교에서 토종 씨앗을 증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는 저는 실제 다른 측면으로도 느껴져요. 국가가 좀 더, 독재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오히려 이 기후위기는 민주주의를 더 해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제 그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좀 더 지키기 위해서는 소농들의 어떤 생존 전략, 방식, 그리고 좀 더 국가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좀 더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게 예를 들면 공무원이면서 농부이면서 공무원이고, 농부이면서 선생님이고, 농부이면서 대통령이고, 이래야 기후위기 시대에 진짜 뭐 생태적인 식량위기나 이런 게 왔을 때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정치적인 측면이든 국가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오히려 독재적으로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